중동 전쟁의 충격이라. 원달러 환율 폭등하다. 지금 역외 시장에서요 원달러 환율은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1385원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1380원이라고 지금까지는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1385원까지 올라갔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은 1400원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지만 1400원도 한 번씩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 진짜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요 1375.4원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연중 최고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 10월 25일 1442.2원 이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가 2월 24일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는요 1191.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에는 1242.7원이었고요. 10월 25일에는 1442.2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4월 12일에 1375.4원이거든요. 전쟁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갈 가능성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달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6.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일에 106.72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지금 2022년 9월 27일 114.11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분위기는요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은요 6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만약에 유럽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내려요.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로화의 어떤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파운드화는 어떤가요? 엔화는 올릴지 모르지만 파운드화도 내릴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캐나다의 달러나 스웨덴의 크로나나 스위스의 프랑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으니 환율에 대한 충격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3월에 3.5%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더 크게 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유의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원유의 물가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할 경우에 130달러,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5%가 아니라 마치 말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7.9%의 물가가 5월에는요 8.6%, 6월에는 9.1%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3월에 3.5%가 4.5%, 5.5%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3월에 비농업 고용 인구가 30만 3천 명이에요. 그야말로 괴물 지표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25만 명 이 정도 늘어나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30만 3천 명까지 늘어나니까 미국 경제는 너무 좋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와중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더 미루겠죠. 금리 인하를 미루는 만큼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유럽은 내리고 미국은 이게 계속해서 동결한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만약에 올리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올리는 일이 발생이 되면 환율은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율은 지금 유별나게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유별나게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다.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동전쟁 때문에 말입니다. 재수 없으면 금리를 올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고요. 달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쟁의 위험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요.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와중에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달러가 이만큼 많이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순대외 금융자산이 얼만데 이게 외환위기가 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년 사이에 2617억 달러가 7799억 달러가 됐다. 198%가 늘어났고 5182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국은행은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4월에 이게 위기가 하나만 와 있느냐 이거예요. 위기가 복합위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지금 몇 개가 덮치는 형국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폭등한다는 것은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데 내수가 더 꼬꾸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여기에다가 중동 전쟁은요. 유가의 폭등을 가져올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물가가 펑 하고 터지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펑 하고 터지기 전에 금리를 올리겠죠.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고금리까지 돼요.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까지 만약에 합쳐진다면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4월에 위기가 안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언제든 위기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 게 저는 좋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